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살까요 말까요 시간입니다. 바로 영상 보시면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님, 강남 1기입니다. 경매대망님께서 강조한 신건부터 보라는 강의를 보고 신건을 보던 중 괜찮아 보이는 곳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평당 40만원인데 시세는 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처 부동산 말로는 땅이 괜찮아 보인다고, 집도 괜찮고 창고도 괜찮다고 합니다. 창고의 평당 임대료는 2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현황 도로만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만 있대요. 땅은 처음 투자하는 것이라서 두렵기도 하고 감이 없어 경매대망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 땅 살까요 말까요?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땅이 경매가 나온 땅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지를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여구리에 임야 2309평, 감정가 9억 8천. 좀 전에 사연에 보셨다시피 감정가 때 보라는 조언을 듣고 감정가 때부터 임장을 하셨답니다. 잘 하셨습니다. 평당 40만원 꼴이라고 했고 시세는 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나름 매력이 있네요. 그런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에만 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집도 괜찮고 창고도 괜찮은데 창고의 평당 임대료는 평당 2만원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름 이 조사를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점부터 할까요? 시세가 평당 2만원이래요. 창고 임대 시세가. 그러면 잘 나오는 것이냐, 임대료가 9억 8천에 사서 2만원을 받으면 잘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모르시죠? 평당 2만원 나온대요. 그럼 2300평 곱하기 2만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는 2309평, 2300평이라고 하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 땅에다가 창고를 지면 평당 2만원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평당 2만원이라는 건 땅 평당 2만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 평당 2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300평 전부를 건물을 지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2300평을 지을 수 있냐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건축비는 얼마냐고. 그러면 이건 땅값만이 아니고 건축비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수익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냐, 제가 뭐라 그랬죠? 생산관리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최대 건폐율이 20%고요 용적률이 80%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2층, 3층까지도 올릴 수 있으나 창고는 2, 3층을 짓는 데 있어서 임대료를 받는 게 공실률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건축비에 비해 임대료가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층으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칠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높이 올리냐 이런 얘기니까, 몇 층으로 올리냐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럼 건폐율은 20%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평이면 200평 짓는다는 얘기고요, 2000평이면 400평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20%. 2300평이니까 최대 4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 지구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다. 참고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보다 계획관리를 더 높이 쳐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460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평당 2만원을 곱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20%고 80%면 약 2층까지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2층도 넘게 짓는 거 아니냐, 여기도 2층을 지면 2층도 평당 2만원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깎이겠죠. 그래서 보통 평당 2만원 이렇게 쓴 거는 1층 기준으로 조사가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50평에 일반 창고를 지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약 창고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250만원 정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60평 곱하기 250만 원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저게 경매가가 얼마냐면 9억 8,200만 원을 더해 줘야겠죠. 사실 여기에는 뭐 허가니 설계니 토목이니 이런 것들은 뺀 금액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비해 돈이 들어갈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합쳐보면 21억 3,200만 원이 됩니다. 임대료는 얼마가 나오느냐? 460 곱하기 2를 하면 920만 원이죠. 요거는 월 92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1차 계산 됐죠? 땅의 평당 2만 원이 아니라 건물 평당 2만 원이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며 건물을 지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거고, 그리고 월 920만 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여기도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 그럼 21억을 들여서 920만 원이 나오는 게 잘 나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보통 우리는 은행 이자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나오냐 덜 나오냐, 또는 더 나오면 얼마나 더 나오냐 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식으로 계산하면 이거를 연 이자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나누기 이 총 비용을 하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수익률은 5.1%입니다. 그러면 5.1%가 많이 나오는 거냐 적게 나오는 거냐, 또 이게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5.1%, 내가 상가를 사갖고 5.1%를 받는다 라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건 경매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사무실 있는 이 근처는요 3%도 채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선릉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고가의 부동산 도심일수록 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상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면 5%가 나온다 그러면 적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가 그리 적게 나오는 게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결론을 짓자면 이건 상가가 아닙니다. 이건 땅이죠. 땅에다가 창고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가처럼 월세만 받고 안정적인 수익 플러스 매도 차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반 상가는 매도 차익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있다면 매도 차익 부분은 달라집니다. 벌써부터 시세가 70만 원이고 평당 40만 원에 구입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공장 창고, 즉 땅이 있는 건물의 부동산은 5.1%도 괜찮다. 그래서 조사한 바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 정도 임대료가 나온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문제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현황 도로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땅인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네이버 지도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땅입니다. 도로 있는데요? 도로 있잖아. 여기 한 뿌리 길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거리뷰도 한번 볼까요? 아까 영상 찍어온 땅이 요거죠? 요 길 있잖아. 길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적도상 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현황 도로만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현황 도로는 있구나. 이 네이버는 지적도상 도로를 표기한 게 아니고 현황 도로를 표시한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상 도로가 진짜 없는지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누르면 지적도상 도로를 볼 수 있는데요. 하도 축척을 크게 해놨더니 안 보이네요. 축척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대 1 변경. 도로 없네요. 자, 우리 나온 땅이 요거와 요 두 필지인데 아까 그 네이버에는 요렇게 도로가 나왔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이버에는 한 뿌리 길이라는 게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접했는데, 그리고 현황 도로도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를 보니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네요. 그럼 도로가 있냐 없냐는 확인사살을 한 거고, 이분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도로가 없는데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는 도로가 있고 지적에는 도로가 없으면 사실은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그 시군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도 허가를 내주곤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안 나나 뭐 조례라고 표현할게요. 조례상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자분은 반드시 화성시에 가셔서 이걸 갖고 허가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가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이 땅을 더 넓혀보면 축소해보면 도로는 없어 이렇게 볼 때는 더 축소해보니까 네이버 지도처럼 이렇게 뚫려 있진 않지만 여기까지 도로가 있어요. 우리 땅에 붙었어. 아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걸 딱 더 축소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현황 도로와 지적상 도로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결론, 지적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다른 것뿐이지 지적상 도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런 가치 40만 원에 나왔는데 시세는 70만 원이고 평당 2만 원을 받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가치 있다 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 도로가 없다. 지적도상 도로 있다로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만 봐서는 이거는 사야 될 물건이다 라고 1차 결론을 짓고 제 개인적인 우려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입니다. 그럼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가 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도로가 공익적으로, 즉 무슨 산불을 끄기 위한 임도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써야 되는 도로라면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날 수 있다. 이거는 화성시에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된다. 두 번째, 일반 물류창고 등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낼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허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창고나 근린생활제조업식으로 허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니까 같이 간 김에 그거 두 가지를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살까요는 사세요고요. 마지막 검토 두 가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검토만 괜찮다면 굉장히 좀 좋은 땅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감정가 때부터 조사 잘 하셨고요. 이런 활동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살까요 말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